발표를 되게 프로페셔널한 모습으로 좋습니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자료가 준비되기까지 혹시 라인 지금 깔고 계신 분 계시면은 저희 서비스는 지금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라인에서 친구 추가로 지금 바로 시연이 가능한 상태이니까요. 발표 끝나자마자 저희가 QR코드랑 친구 추가할 수 있는 코드 드릴 테니까 한번 직접 시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공정한 매매를 도와주는 공매도 솔루션 발표자 연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컨텐츠는 다음 나왔습니다. 경제인구 98%가 주식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이만큼 주식이라는 것은 일상생활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아주 중요한 것이라고 보여지는데요. 근데 이 시장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 정보와 시간에 이게 좀 쏠려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는 투자를 하고 일반 투자자는 투리를 한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렇게 좀 비대칭성이 있는 좀 시장입니다. 그래서 공정하지 못하다는 저희가 이름을 지었고요. 그리고 전업 투자자임에도 불구하고 대박에 대한 욕심, 그리고 똑같은 짓을 반복한다, 이런 충동적인 행동에 의해서 내가 돈을 못 벌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자, 이것으로 인해서 저희는 일단 시간이 부족하다라는 것과, 그리고 충동적인 선택을 한다, 그리고 제가 처음 딱 주식시장에 들어왔는데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알려주세요 하는 이 세 가지 포인트를 잡아서 기존 주식 투자자의 어려움을 세 가지로 집중해서 보기로 했습니다. 시간 투자가 많이 필요한 부분은 일단 그 재무정보 수집하는 부분인데요. 보통 엑셀로 하시죠. 이것을 자동화로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게 없어서 그런 거니까요. 그래서 저희는 이보다 더 객관적일 수 없는 과거 뉴스 데이터와, 그리고 주가 데이터, 그리고 재무제표 기반의 가치평가, 기존 다 하시던 거니까요. 그거를 통해서 객관적인 평가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입문 장벽이 높고 사전 지식을 요하고 단어가 뭔지 모르겠다, 이런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질문 답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저희 시간 동영상 보시겠습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챗봇 플랫폼이기 때문에 그래서 스몰톡을 지원을 합니다. 종목 추천에 대한 거고요. 밑에 링크가 있었는데 이 링크는 저희가 챗봇이니까 일단 프론트엔드가 없잖아요. 하지만 저희가 리포트 형식으로 프론트엔드를 지원합니다. 주가 데이터 기반, 뉴스 데이터 기반, 재무제표 기반 세 가지로 일단은 알려드리고요. 삼성전자의 상승 행보 하락 가능성을 주가 분석이 아닌 가치평가 기반으로 알려드릴 수도 있고요. 여기 템플턴 매매 방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존 템플턴이라는 저 유명한 투자자가 있습니다. 그 분의 매매법을 녹여냈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준비한 그 콘텐츠고요. 근데 좀 잘 안 보여서 저희가 따로 웹사이트를 준비했습니다. 그렇게 배당금이 뭔지, 언제 받을 수 있는 건지, 이런 스몰톡 기능, 그리고 질의응답 서비스 제공합니다. 네, 저희가 이게 글자 크기가 좀 시인성이 좀 안 좋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런데 저희는 일단 폰으로, 라인으로 접속을 해서 보는 거 기반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폰으로 볼 때는 좀 보기 이것보다 좀 용이합니다. PPT로 넘어가겠습니다.
저희 구석 아키텍처는 다음과 같은데요. 근데 저희 핵심 기능 세 가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획단해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시겠습니다. 제목 분석과 종목 추천은 미리 트레이닝된 모델을 통해서 바로바로 제공이 되고요. 좀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챗봇으로 바로 리퀘스트를 받을 때마다 그 리스폰스를 할 때마다 그때마다 그 학습을 하기에는 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질문 답변 같은 경우에는 실시간 정보가 필요한 경우에 크롤러로 그때그때 바로 대응을 하고요. 그리고 뭐 용어 설명 같은 부분 그것은 뭐 실시간으로 변하는 데이터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스태틱 리스폰스로 정해진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장이 끝났을 때 저희는 모델 업데이트하게 되는데요. 이 모델 업데이트하는 거는 크롤러를 통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비동기 태스크 큐를 사용을 했고요. 비동기 태스크 큐는 그 장고 백그라운드 사용했습니다. 저희는 그 주가 데이터 분석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 생각을 하고 시도를 해봤는데요. 딥러닝은 좀 오피팅의 문제가 좀 있었고, 그리고 시계열은 그 주식시장의 그 복잡성을 좀 담기 좀 어렵다고 판단을 해서요. 그래서 머신러닝을 해보자고 했는데, 리그레션은 패턴을 예측하기가 어렵다고 판단이 되었고요. 그래서 클래시피케이션인데, 클래시피케이션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시계열 정보를 담을 수 없다는 것이었는데요. 그럼 시계열 정보가 담긴 피처를 넣으면 되겠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의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분류 알고리즘 저희는 4가지 중에서 저희는 모든 알고리즘 선택을 할 때 시간과 그 속도와 그 예측 정확도를 바탕으로 골랐습니다. 정형 데이터 모델에서는 랜덤 포레스트를 사용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문제점이라고 저희가 생각했던 게 일단 피처 값이 하이로 그 오픈 클로스 딱 그거하고 볼륨 그리고 뭐 변화량 딱 그 정도밖에 없어서 피처가 부족했던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클래스의 데이터가 불균등하게 분포한다는 것은 대부분의 대부분의 데이터가 좀 횡보를 나타내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좀 있었고요. 인풋 데이터의 문제가 좀 있었고, 그리고 데이터 대비 클래스 수가 많다라는 문제는 저희가 그 그룹으로 묶어놨는데 그 묶은 것이 좀 너무 많았어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피처를 확장하기 위해서 테크니컬 애널리시스 라이브러리를 사용했고요. 그리고 데이터를 어너라이즈 대신에 스탠다드 표준화를 좀 했고요. 그리고 종목별 데이터를 100개 종목을 전부 다 병합을 해서 그래서 그 피처를 좀 늘릴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편향성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 횡보가 너무 많았다라는 것이 왼쪽에 있는 중간이 가장 많은 건데요. 근데 이것을 y 값을 저희가 1일 대비 수익률에서 3일 대비 수익률로 y 값을 좀 튜닝하는 트릭을 통해서 편향성을 완화할 수 있었습니다. 예측 범주도 저희가 앞에 슬라이드에서는 5개로 처음에 시도를 했었는데, 근데 좀 좋게 나오질 않아서 그래서 5개에서 3개로 줄였습니다. 3개 줄일 때 처음에는 평균값과 그 시그마 기반으로 했었는데, 근데 y값 퍼센트 기반으로 좀 바꿔서 해서 좀 더 나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45%라는 정형 데이터 결과가 나왔는데요. 그래서 시장 변동성을 그 정형 데이터 머신러닝 분석을 통해서 하기에는 어느 정도는 한계점이 있다고 일단은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좀 그래서 한 건 아니지만 저희는 처음부터 정형, 비정형 그리고 뭐 재무제표 정보 전부 다 제공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런 뉴스가 있습니다. 잠정 실적이 감소가 예상됩니다. 그러면은 충동적으로 주관적으로 평가를 내리면은 내리겠구나 감소래. 하지만 이게 1월 8일 뉴스인데요. 1월 11일, 9일, 10일, 11일은 전부 다 올랐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충동적으로 판단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컴퓨터에게 시켜보자 하는 취지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뉴스데이터와 그 주가를 좀 매핑을 좀 했고요. 그래서 데이터 수집은 뭐 다 코인을파이 정말 많이 쓰시는데 저희는 코인을파이에서 꼬꼬마, 트위터, 미케 많잖아요. 저희는 미케를 썼습니다. 속도도 그렇고 그리고 딕셔너리 가장 크잖아요. 그래서 좀 통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명사 추출해서 뉴스랑 이제 주가 변화량을 매핑해서 벡터 변형해서 모델을 구축했습니다. 벡터 알고리즘을 통해서 그 자연어를 벡터로 바꾼 다음에 그 다음에 머신러닝 알고리즘 넣는 방법을 보통 하시죠. 저희는 벡터 알고리즘 3개하고 머신러닝 알고리즘 2개 중에서 각각 하나씩 골랐습니다. 이것도 또한 예측률과 속도가 가장 좋은 것으로 골랐습니다.
처음에는 예측률이 아주 낮았는데요. 저희는 서포트 벡터 머신을 그 RBF 커널을 사용했습니다. 보통 이제 K로 분집을 하고 뭐 C랑 그 감마값 뭐 이런 거 넣죠. 근데 이게 분집화 알고리즘이다 보니까 노이즈가 많으면 좀 그 예측률이 떨어지는 이슈가 있어서 그래서 저희 피셔 엔지니어로 파이스퀘어로 피셔 셀렉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51%에서 87%로 좀 성능이 올라가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는 이렇게 결과에서 판단 근거를 앞에 설명드린 그 두 가지 방법으로 일단 제공합니다. 그리고 기업 가치 평가에 대한 것도 있고요. 이것은 사실 머신러닝 딥러닝 쪽은 아니고요. 자동화에 관한 겁니다. PER, PBR은 기업이 가치가 얼마나 저평가되어 있느냐를 판단하는 인덱스죠. 그리고 템플턴이라는 사람이 매수했던 가격, 매도했던 가격, 그것을 알려줍니다. 매매 기법 같은 거죠. 이것은 어떻게 머신러닝 딥러닝이 아니기 때문에 좀 빨리 넘어가면 이런 간단한 수식이 있고요. 결과는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저희 질문 답변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어떠한 질문을 하는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지식인에서 13만 개의 질문을 좀 가져왔는데 근데 이걸 하나하나 다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좀 대표성을 갖는 질문, 대표성을 갖는 단어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를 토픽 모델링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오늘 알고리즘 두 가지였는데 NF랑 LDA입니다. NMF하고 LDA가 지금 똑같은 데이터셋을 가지고 자동차에 대한 걸 하는 것인데요. NMF는 자동차에 대한 것만 나와 있죠. 그리고 LDA는 자동차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바이크나 드라이빙 퍼포먼스까지 뭔가 좀 바로 옆에 있는 것까지 볼 수 있는 좀 더 브로드한 토픽 모델링 알고리즘이라고 판단되었습니다. 저희가 직접 그 돌린 데이터는 저희가 어펜디스로 좀 빼놔서 Q&A 시간이고 내독하면 그래서 이렇게 분집화 알고리즘이다 보니까 분집을 몇 개를 넣는지 사람의 주관에 따라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저희는 그냥 이게 약간 스코어링이 나오지 않는 방식이라서 그래서 어떻게 좀 튜닝할지 보다가 마침 시각화하는 알고리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각화했을 때 5군집 때부터 좀 뭉치기 시작해서 6군집 때는 이제 이 이상 넘어가면 다 이 근처로 모이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뭉친 것들을 보면은 두 가지 뭉친 게 이렇게 두 개 있는데요. 이게 회사라는 거는 토픽 4에 기업은 토픽 5에 두개 매몰되어 있는데 사실 회사랑 기업은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근데 다른 토픽에 묶여 있습니다. 이렇게 뭉쳐 있는 이유로 추정되고요. 이게 저희가 질문 세트하고 대답 묶음입니다. 이렇게 질문이 1000개 이상 저희 엑셀 시트로 바로 정리를 했고요. 이 질문을 따로 만들어낼 수가 없어서 저희가 직접 다 넣었기 때문에 이 챗봇에 넣는 인풋 데이터는 노이즈가 없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직접 넣었기 때문에 사람의 대화 저희는 이 앞에서 이 네 가지 것들을 챗봇으로 하나의 플랫폼으로 묶어서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챗봇도 저희는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내일 삼성이 오를까요? 라는 것은 문맥과 객체와 의도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이 SK로 바뀌어도 오를까요를 물어보는 의도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를까요 대신에 가치평가 알려줘 라는 것을 하면은 그럼 의도가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질문에 대한 대답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를까 하고 뉴스 분석하고 사실은 다른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똑같은 삼성전자임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다른 대답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 향후 발전 방향 비즈니스 측면과 기술 측면 두 가지로 한번 나눠봤습니다. 비즈니스 측면은 사용자 입장에서 어떤 것이 좀 더 고도화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이고요. 기술적인 측면은 저희 내부적으로 어떻게 하면 서비스의 품질을 높일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저희 공모도가 만들어지기까지 1000개가 넘는 질문을 인풋 데이터로 넣었고 최고 적중률 92%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모델을 갈아엎은 횟수가 14번이고요. 그리고 이 시스템 돌아가기까지 7개의 폴더가 돌아가고 저희 보세 이름이 시리즈 9입니다. 9번째 보시라는 의미고요. 그리고 네이버 지식인 기준으로 80%의 커버리지를 자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팀원분들 앞쪽으로 함께 나와주시면 총 3분이신 것 같네요.